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초등학생이요. 교사를 총으로 쐈다고 하네요. 게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긴 한데요. 자신을 꾸짖는 교사를 권총으로 쏴서요. 교사가 중태에 빠진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매해 몇 차례씩 이런 총기 사고, 비극이 반복되죠. 미국에서는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항상 비극이 발생하는데 그때뿐이고 왜 이게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로 압니다. 총기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이걸 규제하자라는 여론은 형성이 되죠. 하지만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인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이에 대한 개정,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사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앞으로도 요원한 일이 아닐까라는 어떤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NN, USA Today 등에 따르면요,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넥 초등학교에서요, 6살이라고 합니다. 1학년생이 자기를 훈계하는 이 30대 교사를 권총으로 쐈다는 건데요. 문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장에 따르면요, 총을 맞은 교사가 이 중상을 입어서 한때 위중했으나 지금은 안전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이번 총격은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어떤 범행이다, 계획된 어떤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도 참 항상 궁금해 했었던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화, 경제, 역사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한두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정치권에 있어서 미 총기 협회, 이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하죠, 의 지속적인 로비 때문이죠. 이 회원 수가 대략 500만 명이 넘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조지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10여 명의 대통령이 NRA의 회원이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막강한 미국 내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NRA의 연간 지출액이 2억 5천만 불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로비 집단으로서 2억 5천만 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전반에는요, 매년 5천만 불 이상씩 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특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NRA라고 하잖아요. 이제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정치인들을 자기들을 지지하도록 자기 단체 NRA를 지지하는 정치들을 줄을 세우면서요,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쩌면 이게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NRA의 로비력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헌법, 미국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총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또는 우호적인 수준이 아니겠죠. 이걸 권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수정 헌법이라고 하죠. 세컨 어멘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는 어떤 잘 규율된 민병대는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모든 국민이 합법적으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이와 같은 권한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요. 이 배경은요, 미국의 역사에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사는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이어져서요, 영국의 식민지 건설로 시작이 된 거죠. 당시 영국에 대항하는 미국에서요, 이 시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의 이 무장할 권리를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미국의 독립전쟁 때 이 민병대의 활약으로 인해 독립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민병대가. 그래서 이와 같은 민병대에 말하자면 셀프 디펜스가 되겠죠. 이런 자위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 더불어서요, 또한 초기에 미국의 땅이 워낙에 넓었다 보니 연방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필요도 있었던 거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국가의
어떤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히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 총기가 아무리 나쁘다 또는 위험하다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율권의 절대 가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요, 이걸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요,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그런 문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컸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아함이 있었을 텐데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총기 소유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파도요, 이건 내가 아픈 거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내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스크를 써라 마라 라고 하지 말아라. 그럴 권한 없다. 나의 어떤 전적인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하자면 철학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총기 소유, 저 같은 경우요, 처음에는 이걸 왜 규제하지 못하나라는 것을 의아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나 이제 미국에 10여 년을 훌쩍 넘게 살고 또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하다 보니 동의는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일벗은 미국 빅테크 연봉이다라는 주제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요, 급여 투명화법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구인 광고에 이 해당 포지션의 급여 수준, 범위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애플, 구글, 메타, 기타, 아마존 이런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연봉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이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애플부터 말씀드리면 엔지니어 매니저라고 하는데 연봉이 22만 9천 불에서 37만 8천 불에 달하고요. 이들은 이 아이폰의 운영체제 iOS라고 하죠. 이걸 다루는 일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와이파이 품질 관리를 맡은 신입 매니저의 연봉은 11만 불에서 17만 불 사이라고 하고요. 다른 회사 좀 볼까요?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리자에게 연간 20만 불에서 28만 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머신 러닝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자에게는 19만 7천에서 26만 9천 불 이렇게 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 공개되었는데요.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VP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연봉이 55만 불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CNBC 방송은 이 급여 투명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기업들이 연봉 상하한선 범위를 최대 10배까지 벌려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급여에 추가 수당 등을 다 포함하는 총 급여 개념으로 Chief Software Engineer에게 지급하는 이런 금액을 최소 9만 불에서 최대 90만 불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게 지급한다고 밝혔다네요. 너무 넓은 거죠.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본사는 이제 텍사스주로 옮겼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여전히 제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요, 프로그램 매니저의 연봉을 공개했는데 5만 4천 불부터 26만 4천 불까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좀 넓은 거죠. 이런 배경이 있고요. 한편 이 새 법은요, 회사나 고용주가 급여 외에 이 주식이나 스탁 옵션 같은 어떤 각종 혜택이라던가 상여에 대한 정보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벗어날 그런 구실 내지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 또한 포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허점이 있다라고 하네요.